예,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생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됐는데 그 상생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슬며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온 어떤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질문입니다. 주택을 세 채 소유하고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세 채 모두 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대요. 이 세 채들을 양도할 때마다 상생임대주택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고 있어요. 상생임대주택,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 받고 임차인은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대비 5%만 인상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요건을 충족해야 그래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상생임대주택이 해당되려면은 직전 임대주택이 등장해야 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왜? 얘를 기준으로 해서 5%를 올려야 상생임대차 계약이 충족한 걸로 보거든요. 그럼 직전 임대차 계약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얘는 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만 임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서 5%만 올려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얘는 언제까지 체결해야 되죠?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했을 때는 상생임대차 계약은 계약만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면 되고 임대 개시는 그 이후에 즉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가 개시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강의를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번에 슬며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들어온 게 임대 개시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해야 돼 이게 들어왔어요. 아직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요건을 충족하려면은 임대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 개시도 이제는 2024년 12월 31일 안에 도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상생 임대 요건을 충족하려면은 어차피 임대해야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별도 내가 임대주택 사업자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지 이 상생 임대주택은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전혀 무관합니다. 안 해도 이 요건만 충족하면은 상생 임대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세 채 다 충족할 수 있겠죠. 내가 다른 데 임대를 하고 있고 세 채를 그냥 다 소유는 내 거지만 임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채 다 이 요건을 다 충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 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먼저 상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이 뭔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내가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을 임대해야 되잖아요. 이 기간을 임대한 기간을 내가 거주한 걸로 보겠대요.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핵심 키워드는 2년 보유, 2년 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보유, 2년 보유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고 거주 요건은 어떤 주택이었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적이 있는 주택은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되는 주택을 내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 나 거주하지 않았죠. 거주한 걸로 보겠대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 요건이 배제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거주를 했어야 비과세를 받는데 2년 임대를 했기 때문에 거주한 걸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죠.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크잖아요.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 우리가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과세되는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고가주택 기준금액 12억 원.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내가 그 주택에 2년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2%짜리를 적용받는지 4%짜리를 적용받는지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4%짜리를 적용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이 4%짜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이 상생 임대주택은 임대한 기간을 거주한 기간으로 보지만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판정할 때는 실제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받아봤자 40%밖에 못 받는데 그래도 거주한 걸로 봐서 4%짜리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대요. 원래는 2%짜리를 적용받는데 그럼 굉장히 세부담이 줄 수 있겠죠. 그만큼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뭐냐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내가 임대주택, 이때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입니다. 이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2년 거주한 주택을 팔 때는 요거 팔 때 얘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외에 반드시 얘가 비과세가 되려면 2년 거주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2년 거주를 안 했지만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아까 임대한 기간을 2년 거주한 걸로 본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얘 거주한 걸로 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근데 중요한 거 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2%짜리가 이제 4%짜리로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는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한 채를 갖고 있어야만 적용받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4%짜리도 양도련제 한 채이면서 2년 거주하만 해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결론 무슨 얘기예요? 상생 임대주택 요 세 가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내가 소유한 주택 모두 다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출 수는 있지만 다 팔고 최종 한 주택으로 남은 이 주택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다 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종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주택을 남기는 게 제일 좋죠? 내가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못하는 주택, 그리고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남겨가지고 이 혜택을 받았을 때 가장 절세 효과가 있는 주택을 남기는 게 낫겠죠. 예. 그러니까 상생 임대주택도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크게 세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 또 납세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양도소득세 10가지 테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비과세가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몇 억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미리미리 상담을 받고 대비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하고,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그 적용 요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에 충족하는지 여부도 판정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주택 거주하지 않았지만 거주한 걸로 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하면 충족해 놓으면 좋겠죠. 충족해 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그거를 써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10가지 혜택 기억해 놓고 잘 활용하면 많은 세금을 세이브 시킬 수 있지 않을까